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높아지게 되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당뇨를 발생시키는데 큰 몫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9가지를 습관화하는 거예요. 평생. 요즘 뭐 이래저래 뱃살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전체적으로 비만인 분들도 있지만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체형이 한 가지로 좁아져요. 팔다리는 거 아는데 배만 볼록 나온 올챙이형, 이티형, 거미형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게 뱃살이 자꾸 쪄서 그런데요. 뱃살이 자꾸 찐다면 이 내장 기관 주변으로 내장 지방이 이렇게 싸고 있다는 얘기인데 내장 지방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이 점점 이제 남는 지방들이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이 찌꺼기들이 돌아다니게 되니까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높아지게 되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당뇨를 발생시키는데 큰 몫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방을 막 뱃속에 쌓아두면 복부에 쌓여있는 이 내장 지방들이 아디포카인 같은 물질을 분비해서 만성염증의 주범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꾸 염증이 생기는 분들은 뱃살을 한번 빼보세요. 염증도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환경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면서 환경독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이 발암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각종 환경독소가 지방에 친화적이래요. 환경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지방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유사호르몬처럼 작용하는 환경독소들은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남성과 여성의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근종 같은 여성 질환을 초래합니다. 자, 이렇게 배에 달고 있는 지방들이 이런 엄청 무시무시한 일을 하다니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가요?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복부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경고를 하고 뱃살을 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뭐 닥터들이 스스로 막 알아서 뱃살 빼는 거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자, 굶지 않고 내장 지방을 가장 빠르게 뺄 수 있는 내장 지방 다이어트 10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만 하시면 죽어도 안 빠지던 뱃살이 쭉쭉 빠집니다. 자, 첫 번째. 식사를 정말 천천히 하세요. 20분 이상. 빨리 먹는 것에 모든 분들이 습관이 돼 있죠.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핸드폰 보면서 먹기도 하고 막 그냥 후룩 삼켜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핸드폰을 좀 타이머를 맞춰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드셔보세요. 특히 평소에 내가 뱃살이 왜 이렇게 찌지? 막 이런 분들은 주변에 혹시 마른 분, 뱃살 살 안 찌는 분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들은 특징이 있는데 밥을 정말 맛없게 먹어요. 오래 먹고 그리고 깨작 씹어 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말 천천히 먹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 특히 뱃살 이렇게 찐 분들 어떻게 드시나요? 진짜 개눈 감추듯이 그냥 한번 휙 드시죠. 이게 우리 몸속으로 음식이 급격히 쏟아져서 들어오면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돼요. 그럼 얘네들 엄청 바빠지겠죠. 그럼 인슐린 혈중 상태가 점점점 높아지고 그럼 포도당을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방 합성도 막 빨라지겠죠. 그럼 이때 내장 지방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오히려 못 먹고 막 몰아서 먹고 막 이러면 몸이 건강을 더 해치는 이 악순환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시간만큼은 꼭 확보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유산소 운동. 뱃살 빼는데 유산소만한 게 없어요. 사실 식단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인데요. 유산소 중에서도 걷기, 식후 걷기 추천드립니다. 식후 걷기는 밥 먹고 뭐 식후 몇 분 이게 아니라 밥을 먹자마자 숟가락 내려놓자마자 걷는 게 제일 좋대요. 네, 그래야지 이제 인슐린 스파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 자체를 아예 그냥 차단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 뭐 내가 걷기도 좋지만 걷기 아니라 그냥 조금 빠르게 걷기 정도도 운동처럼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내 소화기관들이 소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좀 운동처럼 난 하겠다 이러면 지방연소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침 공복에 걷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식후 걷기랑은 다른 기전인데 공복에 그 전에 남아있던 우리 밤에 남아있던 잉여 에너지 있잖아요. 그걸 공복에 다 갖다가 끌어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다시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비만인 분들 근육량도 좀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체급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건강에도 좋고 또 내 살도 태울 수 있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세 번째,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세요. 한국에는 쌀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밥이 다이어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사실 요즘 쌀 먹는 사람 잘 없죠. 하도 탄수화물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데도 이제 좀 중년에서 좀 이렇게 시니어층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직까지도 그 주식에서 쌀의 의존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이것저것 어려우면 발화 현미로 바꿔서 드셔주세요. 그리고 저같이 좀 이렇게 전문가들 진단에 오히려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잡곡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쌀을 드세요 하시는 분들은 쌀을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전문의와 상의를 먼저 하셔서 저의 경우에는 어떤 쌀이 맞을까요? 요거를 꼭 먼저 체크를 하시길 바래요. 어쨌든 쌀도 왜 현미로 바꾸냐면 그 기전은 그거예요. 오래 씹는 거. 또 식사를 시작한 지 오래 씹으면 20분이 지나는 순간부터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폭식, 과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또 식사 후에도 만족감이랑 이런 게 오래 가기 때문에 막 그렇게 군것질거리가 중간중간에 당기지 않아요. 네 번째,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 내가 중간중간 배가 고프다, 이렇게 포만감이 없다 이런 분들은 내 식단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보시냐면 그렇게 항상 매 순간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딱 보이거든요. 내 생각보다 내가 그걸 찍어 놓으면 내가 뭔가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물처럼 굉장히 뭔가를 많이 먹었어요. 특히 밥, 빵, 면, 국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도 이런 되게 안 좋은 정제 탄수화물은 금방금방 배가 꺼지기 때문에 나 별로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살쪄 이런 분들은 내 식단을 꼭 확인해 보시고 두부라든지 뭐 이런 생선, 계란 이런 걸 식단에 꼭 추가를 해주세요. 단백질이 빠지면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뱃살을 빼더라도 근육까지 빠지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손실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에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근육은 기초 대사율을 증가시켜서 에너지 소비를 쫙 늘리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죠. 다섯 번째, 밥량을 줄이세요. 밥을 많이 먹는 분이 있고 반찬을 많이 먹는 분이 있는데 밥파, 반찬파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반찬파예요. 그래서 뱃살이 걱정이라서 사실 탄수화물은 조금 먹고 밥은 엄청 많이 반찬을 많이 먹어요. 이런데 이게 밥을 밥 한 공기를 다 먹지 말고 반 공기로 줄이거나 처음 시작은 아니면 숟갈 하나를 좀 덜어놓고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대신에 섬유질이 가득한 채소를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다이어트 과정에서 변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영양 결핍으로 탈모, 피부 노화 이런 부작용이 정말 많이 꼭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좀 골고루 섭취해 주시면 요만큼은 좀 줄일 수 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함으로써 대사 과정에 또 도움도 되고 뱃살이 빠지는 피부는 젊어지는 그 효과를 발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반찬을 먹을 때 내가 얘를 밥 없이 먹어도 될 만큼 싱겁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식당에서 먹으면 간을 굉장히 세게 해놓기 때문에 이게 더 입에 땡기거든요. 그럼 반찬 폭식을 해서 오히려 밥을 먹은 것보다 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게 포인트고요. 여섯 번째, 물 마시기.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빠질 수 있는 방법은 딱 대변, 소변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체내 배출하려면 모두 물이 있어야 가능해요. 일단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야 나쁜 것은 비우고 좋은 것을 채우고 이게 활성화되면서 대사가 원활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순환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근데 물은 칼로리가 없죠. 그런데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은 물을 또 다시 소화 흡수하고 대사시키고 배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칼로리도 없는 이 물이 칼로리를 오히려 또 소비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배출시키고 이것만 잘 돼도 사실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 몸의 대사가 이미 망가진 분들, 저 같은 케이스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일석이조긴 한데 물을 마시고 또 뭐 내 소화 변비도 촉진시키고 뭐 이렇지만 어쨌든 내 맘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노력해 보세요. 자, 일곱 번째, 저녁 식사 가볍게 하거나 건너뛰기.
보통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저녁을 이제 양을 조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철칙을 세워버리는 게 저의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사회생활을 해야 돼서 뭐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먹고 아니면 집에서 말고 뭐 가려 먹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이론과 실전은 달라요. 친구들에게 진짜 욕을 한 바가지 먹지 않는 이상, 사회에 공공의 적이 되지 않는 이상은 식단을 고수하기란 어려워요. 그거 안 되면 살 못 뺍니다. 특히 저녁에는 우리가 나가서 회식이라던가 식사 모임이라던가 막 그런 경우는 특히 살찔 음식들만 먹는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침, 점심 정말 클린하게 깨끗하게 먹어놓고 저녁에 가서 그렇게 다 이상한 거 다 먹어버리면 정말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내가 한 노력이. 그러니까 차라리 저녁을 좀 관리를 잘 하세요. 아예 안 드시는 걸 철칙으로 생각해도 되고, 내가 저녁을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를 못 기다려주거나 못 참아주는 그런 지인이나 친구는 굳이 안 사귀어도 되겠죠? 네. 설탕 먹지 말기. 설탕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데 이게 문제는 자꾸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설탕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슈가 애딕트가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설탕을 이제 먹으면 혈당이 또 어떻게 급하게 확 올라가죠. 그럼 췌장에서도 인슐린 분비가 막 폭발하고 그래서 아침에 식전 과일이 안 좋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기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혈액 속에 이런 혈당들이 조금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도 얘네 자체가 되게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살이 잘 찌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공식품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뭐 무설탕 이래도 무설탕 아닌 다른 나쁜 단 거는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설탕에 섞지 마시고 애초에 파는 음료에 설탕이 안 들어갔을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 마세요. 무설탕이고 뭐 무가당 뭐 써져 있어도 그냥 금지. 무조건 배제하시고 9번째 간식을 드세요. 간식을 잘 챙겨 드시기만 해도 뱃살을 빠르게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주된 원인이 이 입에 이렇게 씹는 맛이 없어서 이것 찾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거거든요. 요럴 때 좋은 게 뭐냐면 견과류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가래떡, 쌀가래떡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먹태 이런 거 이렇게 씹을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좋아요. 씹을 수 있는데 단백질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 쌀 가래떡 같은 경우는 얘는 완전 순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차라리 괜찮아요. 뭐 괜찮다기보다도 막 그 다른 막 잡다한 이것저것 화학약품 들어간 탄수보단 낫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쫀득쫀득 이렇게 씹는 맛을 충족을 시켜줘야 다이어트를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제가 한 3가지 추천드리면 아몬드, 캐슈넛, 해바라기씨 또는 채소 스틱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좀 드시면 돼요. 아니면 껌 같은 것도 사실 설탕량 함유량 적은 걸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껌은 자꾸 씹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좀 씹어 주셔야 돼요. 내가 씹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셔야 이게 내가 다른 거를 막 먹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9가지를 습관화하는 거예요. 평생. 근데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듣기도 쉽고 여러분 항상 많이 들어왔던 정말 이거 뭐야 이런 내용이지만 이게 습관으로 고착화되기까지는 정말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려요. 뭐 오늘 좀 실패했다 그래서 포기 이러는 것보다도 뭐 하나를 꾸준히 한다던가 아니면 1, 2, 3, 4부터 9까지를 좀 번갈아 가면서 해본다던가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을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내 몸에 고착화가 되면서 또 나도 요령이 생기죠.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런 위기의식들이 생겨서 시작을 했지만 내 몸이 점점 좋아지고 개선이 되고 내 피부가 좀 깨끗해지고 뭐 여드름 등드름 이런 것도 안 나고 이런 걸 좀 체험을 하게 되면 내 마인드도 바뀌어요. 그래서 10일 만에 빨리 10가지 방법으로 뱃살을 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변화하는 과정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뱃살을 빨리 빼는 다이어트는 10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식사를 20분 동안 천천히 하기. 두 번째, 유산소 운동 꼭 하기. 세 번째,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또는 현미밥을 흰쌀밥으로 바꾸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백질을 섭취를 충분히 꼭 하기. 다섯 번째, 밥량 줄이기. 여섯 번째, 수시로 물 마시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저녁 식사 가볍게 하거나 건너뛰기. 여덟 번째, 설탕 멀리하기. 아홉 번째, 간식 활용하기. 건강한 간식이에요. 그리고 열 번째, 1부터 9까지 모든 것을 습관화하기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이 10가지 팁을 모두 잘 활용하셔서 내 위장 이제 내장 지방 다이어트 건강할 때 좀 많이 활용을 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